1,900원 생맥주집 1년 안에 망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생마차 유행 아닌가요? 닭날개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파는데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오늘은 생마차 본사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00원 생맥주 1년 안에 망한다 라는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생마차가 1,900원 생맥주의 원조이고 또 1등 브랜드잖아요. 생마차 본사에서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왜 보자고 하는지 일단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마차의 팀장님이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마차라는 브랜드 외식사업팀 팀장 이상훈입니다.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생마차 본사에서 요청해 주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인터뷰 비용으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00만 원은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전액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마차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1,900원 생맥주 1년 안에 망한다, 이런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왜 보자고 하신 건가요? 네, 1,900원 생맥주 시장으로 올려주신 내용 너무 흥미롭게 봤고, 네.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부르신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제 유튜브 채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좀 많이 봐주세요. 근데 네. 보통 제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저를 그냥 욕할 때가 많죠. 근데 생마차 본사에서는 저를 욕하려고 부르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마도 이제 생마차 나름대로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를 한번 보고 그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려고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1,900원 생맥주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1,900원 생맥주집은 1, 2년 안에 망할 거다. 하지만 본질을 채워나가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브랜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팀장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1,900원 생맥주집 1년 안에 망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망한다라는 결론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마차도 망할 수 있다. 생마차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생마차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맥주와 저렴한 안주를 판매하는 전제 조건이 명확해요. 일단 가맹점에서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원가 자체를 최대한 저렴하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본사에서 물류수수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네.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사나 혹은 수입사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납품받을 수 있게 계약을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본사를 건너뛰고 생산업체랑 가맹점이랑 직접 거래를 하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진을 못 붙이잖아요. 네, 본사 마진은 없죠. 본사 마진이 없어요? 예. 그럼 가맹사가 어떻게 해요? 저희는 대신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로열티 얼마나 받고 계시죠? 3% 받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3%가 되겠네요? 예. 물류 비용은 아예 안 받고 로열티만 3.3%를 받는다? 예. 고객 입장에서 저렴하게 드셔야 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저렴하게 드려야 되고 가맹점에서도 저렴하게 팔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네. 구조가 세팅이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1,900원 생맥주 시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생마차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확실히 오래갈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생마차가 다른 모방 브랜드하고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렴한 판매가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네. 사전에 저렴한 원가의 상품들을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그니처로 판매하고 있는 테바나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당나귀 제품. 태국에서 직접 닭 날개를 작업한 후에 1차 공정을 통해서 가맹점에 납품하도록 해놨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가맹점에서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고요. 태국까지 가서 수익을 받으시는 게 거기가 가장 저렴하게 납품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어렵게 찾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맥주는 어때요? 생맥주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맥주는 마진을 떼지 않아요? 저희는 주류에서도 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예. 혹시 몰라서 마진 안 받는다 그러고 백마진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열티만 3.3% 받고 계시고요. 예. 앞으로도 로열티 안 올릴 거예요? 올리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예. 생마차 정도 브랜드 인지도면은 로열티, 물류 마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가맹점 매출에 최소 5% 이상, 여간하면 8% 정도 가져가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생마차는 영원히 로열티 3%만 가져가겠다. 네. 다른 욕심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가맹점이 공급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가맹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죠. 저희가 저렴하게 드려야 가맹점에서도 저렴하게 팔아도 수익이 남을 테고, 가맹점이 살아남아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남겨야지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열티 3%를 받고 있지만 예. 지금 다행히 고객들 반응이 좋아서 매장들의 매출이 네. 잘 나오고 있고, 덕분에 3%만으로도 저희 본사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저번 달 평균 매출 월 8,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이 8,500만 원. 맞습니다. 저번 달 한 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더워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매출 높은 거는 맞아요. 8,500만 원이면 진짜 엄청 높은 건데 사실 문제는 그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마차 유행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유행 언제 끝날 것 같으신가요? 생마차라고 제가 지칭은 안 하겠지만 예. 1,900원 생맥주 시장은 1년 안에 끝난다. 본질이 좋은 브랜드라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유행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가 맥주, 저가 안주 같은 컨셉이 저희도 일본에서 착안한 브랜드 컨셉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저가형 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 2024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고객들한테 사랑받으며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봤는데 일본의 초저가 생맥주집들 보면은 되게 잘 되는 데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그냥 요즘에 좀 잘 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나 된 거였군요. 예, 맞아요. 그럼 생마차 말고 다른 브랜드는 어떨 것 같아요? 모방 브랜드들. 모방 브랜드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든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고객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만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테고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마차뿐 아니라 다른 모방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예. 가맹점의 이익, 본사의 이익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고 네. 고객께서는 만족할 수 있고 이런 맞습니다.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지키는 브랜드가 생마차 말고 다른 브랜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생마차가 1등을 놓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바라는 것도 이런 1,900원 시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자리 남고 이 문화를 같이 만들어갈 브랜드들은 너무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닭날개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파는데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닭날개는 원래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 맞아요? 예.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 질문 근데 되게 곤란한 질문 아닌가요? 사실 저희는 이게 오히려 곤란하지 않았어요. 테바나카라는 명칭을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일본이나 태국 쪽에서 너무나 많이 접했던 상품이었고 먹을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정말 너무 먹기 편하고 매력적인 상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한쪽에 킵해놓고 있던 아이템이었는데 이번에 저가형 맥주를 판매하는 생마차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거 무조건 메인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 반으로 나뉜 제품이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제품이 또 너무 유행하고 흔한 제품이었으면 아마 저희가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현지에서도 뭐 아는 사람만 팔고 아는 사람만 먹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이 저희한테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닭날개인데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팔면 아무래도 너무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 닭 자체가 큰 닭을 쓰긴 하나요? 그렇죠. 태국 개육 기준으로 2.4에서 2.6kg 정도가 되는 닭들을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에서 2.6이면은 구독자분들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네.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킨 먹는 게 800g에서 1kg 정도 된단 말이죠. 생마차에서 쓰는 닭은 2.4에서 2.6kg라는 거니까 거의 3배가 큰 닭을 쓰기는 하네요. 예, 맞습니다. 생마차가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간판에도 되게 임팩트 있게 생맥주 1,900원 딱 붙여놓고 네. 닭날개 900원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렇게 현란하게 홍보를 하는 것 치고는 가성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고객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어때요? 가성비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성비에 대한 접근은 저희도 언제나 조심스럽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렴한 안주를 정말 많은 양을 제공을 해서 너무 싸고 양 많다라는 가성비의 접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게 하는 접근이 아니다. 네네. 네. 사실 메뉴의 구성 자체가 뭐 일본에서 너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마차 메뉴들 보면은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리고 딱 시켜서 먹었을 때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메뉴들이 제법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양이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독특하다. 네. 새로운 경험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가지 메뉴를 시켜서 즐기시고 마무리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저렴하게 그리고 2가지, 3가지 메뉴를 먹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적정한 양과 그것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드리면서 가성비를 충족시켜드린다 이 네.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마차 먹고 나왔더니 생각보다 가격 비싸게 나왔네 이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많이 드셨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생마차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공감해 주실 수 있는데 네. 생마차 보시면 메뉴 종류도 많지만 참 맛있는 메뉴도 많고 네. 또 맛있을 것 같은 메뉴도 많아요. 거기다가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 이 메뉴도 즐기고 저 메뉴도 즐기고 하다 보니 좀 많은 양을 드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마차가 막 배부르게 먹는 매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을 앞에 두고서 계속 곤란한 질문을 많이 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영상에서 1,900원 생맥주 1년 안에 망할 거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모든 1,900원 생맥주집은 다 1년 안에 망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초저가 술집들을 다 망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 방향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질을 채워나가는 초저가 술집 브랜드가 있다면요. 그 브랜드는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업계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생마차라는 브랜드가 본질을 채워나가는 브랜드가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께서 좀 보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곤란한 질문에도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마지막에는 그래도 팀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마차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포인트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3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마차 경쟁력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입지 조건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생마차 가맹점을 새로 개설을 할 때 철저하게 이 매장에서 이 위치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매장으로 개점하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개점할 수 있겠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의 파사드예요. 생마차는 멀리서 봐도 보여요. 뭐 파는 술집인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유입률도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3번째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주문을 할 때도 NFC나 QR 같은 주문을 하고 있고 맥주도 자동 디스펜서로 맥주를 추출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핸드폰 충전 단자라든지 잔 세척기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단순하게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배식과 퇴식에 조금 더 직원들이 집중하면서 조금 더 높은 회전율을 만들어서 매출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생마차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모방 브랜드에서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참 인터뷰 질문이 너무 빡셌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인터뷰를 원래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거의 뭐 압박면접 수준으로다가 제가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네. 1,900원 생맥주 이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영상을 올렸지만 생마차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